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정부 의료계 의대 증원 놓고 대화기류라는 소식입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육부 내달 4일, 다음 달 4일까지를 시한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공문이냐? 의대별로 교육 가능한 인원을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4일까지 몇 명 정도 교육시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라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인 즉슨 최종 인원을 배정할 때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해마다 2,000명씩 늘리겠다라고 2,000명 딱 확정하고 여기서 못 내립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다시 인원을 조사하는 걸 보니 이거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류가 지금 풍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도 좀 이어서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의 이 제목은 조금 좀 달라요, 뉘앙스가. 교수, 전임의, 레지던트도 이탈 조짐. 지금 현재는 전공의들만 사직서를 내고 지금 이 병원에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수, 전임의는 전공의 위죠. 그리고 레지던트는 그 아래입니다. 교수, 전임의, 레지던트, 전공의를 기준으로 위, 아래 다 동조 이탈할 수도 있는 조짐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비 전공의들도 임용 포기가 지금 속출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될 경우 다음 달 초유의 의료 대란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살짝 좀 얘기가 다릅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대화기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화기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동조 이탈 조짐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전임의 계약 종료 29일 최대 고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6일이죠. 이번 주가 고비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임의들은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직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추가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의대 교수들이 중재에 나섰다. 정부에서 인원 다시 재조사하고 있죠. 교수들도 지금 중재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강대강 대치국면 누군가는 중재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수들의 중재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목소리가 좀 설득력 있게 전파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논란의 여론조사 업체 제외, 민주당 공천 갈등 수습기로. 네. 항상 이 처음에 정체불명 여론조사 뭐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당에서 한 게 맞습니다라는 사무총장의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 업체 좀 수상한데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왔죠. 이 논란의 여론조사 업체 그래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제외하면서 민주당 공천 갈등 수습 단계에 좀 들어간 것 같다라는 게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공천 파동 수습 논의도 않고 끝난 민주 최고위. 네. 지금 일단 수습기로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앞선 경향신문의 일면 기사였는데 한겨레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천 파동 수습 이거 논의도 안 하고 민주당 최고위가 끝나버렸다. 어제 저녁 심야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천 파동 수습 논의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논의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라는 게 바로 치고 지금 이 제목에 같이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이죠. 네, 제가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여 지역구 현역 공천 불패, 야는 친명 불패. 여당은 현역 불패고요. 야당은 친명 불패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창 공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여당과 야당 불패라는 공천에 불패가 있다는 게 맞는 얘기인 거냐. 여도 야도 현역 불패, 친명 불패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도 아마 저희 잠시 뒤에 대담 속에서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누구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다음 차기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성조기에 지금 이 키스를 하고 있는 이 입을 맞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경쟁자가 지금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마지막으로 한 명이 남아 있죠. 그런데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니키 헤일리의 고향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개표 5분 만에 승리를 선언했다라고 해요. 5전 5승 무패 행진입니다. 네, 5연승. 네,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처럼 11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You are fired. 네, 너 해고됐어. 라고 얘기하는 날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월요일 비타민 E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오늘부터 은행 대출한도 4.9% 줄어든다. 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DSR, 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출 받으려면 요거 DSR이 꼭 필요하죠. 요거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DSR이 아니라 스트레스 DSR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뭐냐? 요걸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정을 할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같이 반영을 하는 겁니다. 금리가 더 오를 조짐이 있다. 그 위험도 같이 반영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 가산 금리를 더 적용을 해서 대출 한도를 좀 축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출 받는 것보다 좀 더 빡빡하게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대출 받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출을 받아도 문제인 게 그럼 대출을 많이 받으면 요즘 고금리 시대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 나가는 이자가 많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빚내서 집 산 3040 세대 고금리에 소비 가장 많이 줄였다라는 겁니다. 네, 한국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의 분석에 따른 내용인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그동안 영끌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영혼까지 정말 다 끌어당길 수 있는 건 다 끌어당겨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영끌족이 집을 산 사람 중에 연령대가 3040이 제일 많더라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빚내서 이렇게 집을 사고 보니 금리가 높아서 갚을 돈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3040 세대 소비도 가장 많이 줄였다라는 겁니다. 돈 빌리기도 어렵고 빌리면 갚기는 더 어려운 게 요즘 세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저희 아침의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